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에 휩싸여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밤잠을 설쳐본 적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어떻게든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분노하며 그에게 복수하려 애쓸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좀먹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복수심을 낳고 복수심은 다시 분노를 낳아 끝없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 즉 무관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관심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선물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깊이 베인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은 바로 강력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타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이 감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온종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 그가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를 끝없이 되새기며 분통을 터뜨리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다음날 그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하면 그에게 똑같은 아픔을 줄 수 있을지,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과 우리의 귀한 정신, 에너지는 고스란히 그 사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분노에 낭비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의 이런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만 스스로를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고 고통받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스스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역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준과 기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랐고,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을 때 깊은 좌절감과 함께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또 다른, 더욱 파괴적인 욕망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고통은 고통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은 바로 무관심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며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무관심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려 했던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 해도 그들의 공격이 이 방어막에 부딪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힘과 통제권을 실어주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쉽게 조종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해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 애써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몸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움의 진정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미움 역시 그 대상에 대한 강렬한 부정적인 관심의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 모두 상대방에게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그 에너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그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식적인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잃어버렸던 평온과 안정감을 되찾는 매우 적극적이고 현명한 과정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재투자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무관심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크고 오래되었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아온 병처럼 이 감정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 무관심의 기술을 점진적으로 연마하고 숙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상가가 매일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무관심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경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훈련입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맹렬하게 반박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강력한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내면 전체로 번져나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몰두하는 등 감정의 파고를 잠재우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미리 찾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가나 명상, 규칙적인 운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소중한 관심사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과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이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생각들로 의도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열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심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빛나는 미래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며 스스로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격렬한 말이나 행동보다도 강력하고 뼈아픈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주었던 아픔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우아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얼굴, 당신의 충만한 행복, 당신의 성공적인 삶 자체가 그 어떤 독설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복수보다도 우아한 최고의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시샘과 좌절을 유발하며 동시에 당신의 고귀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강력한 자유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 혹은 그들의 통제하려는 행동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한 단계 높이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내면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관계나 모든 상황에 무관심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한 무관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상대방이 우리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의 소중한 정신 건강과 내면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전략이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고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때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성장시키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무관심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고 당신의 강력한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며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오직 당신의 행복과 빛나는 미래에 두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 자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복수임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당신에게는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타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고통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이 무관심의 지혜로운 원칙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삶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길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거나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시선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이 미덕이라고 배우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친절이 우리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친절의 역설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에게나 친절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지혜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어 보다 현명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친절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절이 함정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거리두기와 자기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친절을 악용하거나 친절을 당연시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호의를 쉽게 간파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베풀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무에게나 친절하면 안 되는 걸까요? 첫째, 친절이 당연시될 때 우리는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탁을 들어주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는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친절을 감사함이 아닌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소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아무나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무분별하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값진 것이기에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당신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친절이 단순히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감사의 순환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저울처럼 균형을 잃은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친절의 강요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존중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 직면했을 때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평, 불만을 쌓아두는 태도는 결국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적절한 경계 위에서 구축됩니다.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는 결코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듯 불안정한 관계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과도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거절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은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견고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쓰고 친절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솔직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친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베풀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마치 당신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친절 또한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현명한 투자 전략과도 같습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거절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삶은 타인의 스케줄과 요구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권한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절이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임을 각인시켜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다면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병이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고 관계에도 해롭습니다. 쌓여가는 불만은 어느 순간 폭발하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느끼는 즉시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와 같이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비난이 아닌 당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또한 당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신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독이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을 둘러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불만을 느낄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좌절감과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강요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변화에 쏟기보다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당신의 기대를 조정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변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듯 당신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만심을 키우거나 당신을 속이려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칠애나 아부성 칭찬은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불신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막연한 칭찬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같이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단점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단점에는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나 노력을 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나 친절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많은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친절은 그 가치에 합당한 곳에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고 지킬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자신의 온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친절을 재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투자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거절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당신은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불편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해보거나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당신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주도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있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의미의 친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에게나 친절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명하고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친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친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